근데 조금 전까지 어떤 이제 보험에 대한 계약에 대한 거, 어떠한 계약의 성립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약관이나 증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지금 파트부터는 어떠한 소급보험, 뭐 초과보험, 뭐 일부보험, 그런 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먼저 소급보험이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소급보험이라는 이제 용어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소급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보험 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 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시기가 두 번 나오는 시기가, 계약 전에 어느 시기라고 하는 거는 메모에는 어떤 시점이에요. 이게 과거, 뭐 한 달 전, 두 달 전, 그렇게 일정하게 어떠한 시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럼 보험 기간에 대한 시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2개월 전, 그날을 시작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그 시기라는 거는 시점일 거고, 보험 기간에 대한 시기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온 시기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답으로는 보험 기간의 시기는 보험 계약 이후로만 하여야 된다. 이제 이러한 단서 조항 이후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또 언제나, 항상, 그런 부분들도 또 오답 처리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보험 사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불확정적인 사고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객관적으로 확정이 가능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제가 1월 1일 날 보험을 가입했는데 12월 달에 그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험을 가입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아예 발생할 수 없는 거, 이미 어떠한 집이 있었는데 집이 이미 다 소실되어 있고 다 그 목적물 자체가 없어요. 목적물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아예 무효로 한다. 처음 이제 무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물이 둘 다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 쌍방, 그러니까 보험회사, 그다음 계약자도 다 이게 있는 줄 알고 가입을 하려고 했어요. 피보험자도 역시나 그게 다 있는지 알고 가입을 하였다. 그걸 알지 못하고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목적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무효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오답으로 됐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때는 그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무효이다라고 해서 오답이 되는 겁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둘 다 몰랐으면 그냥 유효로 간다는 거예요. 역시나 둘 다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게 무효이다라고 하는 게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다음에 대리인이 안 것에 대한 효과. 저희가 보험 계약을 하다 보면 그거를 내가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나를 대신한 대리인이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부모님이 할 수도 있고 가족이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리인도 본인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 대리상에 대한 권한. 매년 이제 출제가 됩니다. 저희가 단서 조항에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열거가 되어 있으면 그건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보험 대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는 역할이 일반적으로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어요. 보험료 받을 수 있다. 다음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계약자한테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 대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리상의 그 중간자이자 보험자를 대신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보험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자가 작성한 거, 그러면 보험 대리상이 작성한 거라고 이제 오답이 되는 거죠. 당연히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보험 계약자한테 교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런 계약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어떤 거냐면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 계약을 할 때 어떤 의사표시가 있냐면 청약을 한다. 그 다음에 청약을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유지하면서 어떤 위험에 대한 변경이나 증가에 대한 통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것들을 해지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자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그러니까 계약자가 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이제 받는 게 어떤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같은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한테 할 수 있는 거.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거였고, 위에는요. 밑에는 보험 계약자한테 할 수 있는 거,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대한 청약을 받았어요.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체결되었다. 통지나 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들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들, 해지나 취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지, 이런 것들을 계약자한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통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험 계약자로부터나 보험 계약자에게라고 해서 그 연결고리를 잘못 쓰거나 청약 자리에 체결이라고 쓴다든지 고지 자리에 변경이라고 쓴다든지 아니면 뒤에 수령할 수 있는 거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크로스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다음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 중에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전부라고 하면 이제 오답이 되는 전부라고 하면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또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중요하겠네요. 이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 이유로 선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의 보험 계약자는 무조건 다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카톡을 아까 켜놔서. 자, 다음으로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중간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권한이 있다. 단편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의사표시 수령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보험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 계약자한테 계약이 다 성사됐으니까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도 적용한다. 그래서 앞에 나와있던 부분이 다 보험 계약자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보면 보험 계약자가 있을 수도 있고 보험에 대한 피보험자, 저희가 계약자 틀리고 피보험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자, 이런 부분이 다 어떤 관계가 다 있다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피보험자나 수익자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오답으로 보험 계약자에 대한 위험 변경 증가권, 위험 변경에 대한 증가권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변경이라는 표현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위험 변경 증가권이라고,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에 위험 변경 증가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명칭 그대로 쓰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오답이 되는 거고요. 또 다음 거 보니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 저희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 보험금은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한테 직접 줘요. 이 보험 대리상이 보험금을 보험자한테 받아서 계약자한테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시고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아예 제한할 수 없다고 안 했습니다. 쭉 보시면 어떤 작성한 보험 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아까 이것만 있다고 했었어요. 아까 어떠한 특정한 보험을 체결하는 일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역시나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없다, 또는 아까 다만으로 되어 있던 부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죠.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없다를 있다라고 쓴다든지 단편적인 것들 나옵니다. 역시나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똑같은 문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지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에 관한 해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아까
그러니까 해지에 관련된 부분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겠죠. 할 수 있는 거에 아까 세 가지 뭐였죠? 체결하는 거, 변경하는 거, 해지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연거푸가 있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주의하셔서, 그런데 내용들이 반복적이면서 좀 약간 틀리는 부분들이 반복적이에요. 또 보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어떤 특별한 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에 대한 감액 청구.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뭐 특약 같은 거라고 보시면 특약 같은 거. 그래서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했어요. 이번에 어떠한 특별히 따로 보통 계약이나 주계약이 아닌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서 이 보험료액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보험 기간 중에 그 얘기한 위험이 아예 소멸됐어요. 저희가 보험을 받기로 했는데 보험 목적물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었을 때는 보험 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후에, 그 전까지는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보장을 받고 대신 그게 사라졌으면 그 후에는 보장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 상당액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액보험료 같은 경우 할 때도 원래 보험 가입 금액이 100주에 대해서 저희가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적과후 착과수, 적차, 어떤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80주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는 이 100주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 20주가 사라졌잖아요. 20주에 대한 것들은 감액에서 따로 차익보험료를 돌려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80주에 대해서만 계속 보장을 받는 것처럼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의미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가 받기로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 20주가 사라졌으면 그 20주에 대한 것들은 그 이후에 보장 받을 수 없으니까 그 후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 깎아줘 달라. 그렇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역시나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계속 법조항 읽다 보면 이건 좀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겠다, 이게 아니겠다라는 같은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뭐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외우지 마시고요.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스스로 이런 정도는 계약자한테 불리한 조항들이니까 강제성을 좀 띄워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정도는 좀 여유롭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이제 무효가 됐어요. 그럼 나중에 보험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이거는 계속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또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한번 읽어보고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효가 있으니까 저희가 청구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라는 거, 이게 보험 수익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악이 만들 선의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발생하면 나중에 저희가 보험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대신 그 대상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이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악이면 안 돼요. 악이면 안 되고 선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 그것들이 다 이꼬르가 돼야 돼요. 5어면 그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데 엔드 개념은 둘 다가 다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나왔네요. 역시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역시나 선의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똑같다. 그럼 이제 결국은 보험 계약자 앤드 보험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 앤드 보험 수익자, 그것들도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똑같이 된다. 그러면 보험료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것들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고 발생하기 전에 이미 해지를 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1월 1일 날 가입했는데 12월 31일까지 보장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내가 해지를 했는데 사고가 이때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사고가 이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해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발생 전에 이미 해지를 했어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저희가 환급 보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언제든지 저희는 보험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니까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 그것들도 전부만 해지할 수 있다, 일부만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전부를 해지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아까 대구시가 대구 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줬어요.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대구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타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 해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보험 증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인의 동의 얻지 못했어. 보험 증권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해지하지 못한다. 반대로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해주셔야 돼요. 하거나 하는 부분이니까 엔드사항이 아닙니다. 동의받지 못하면 해지할 수 없고 증권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이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감액되는 보험이 일부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보험에 대해서 1억에 대한 보험 가입금을 설정하면 이게 보험 기간이 있다고 하면 이 기간 내에 계속 1억의 가치가 있어요. 이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우는 어떤 재파종 보험금이나 제2항 보험금, 심었다가 피해를 입어서 다시 심었을 때 거기에다가 일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우리가 최초에 가입했던 이 1억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수학 감소 부장할 때 이 1억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율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해서 일정하게 그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감액되지 않는데 감액되지 않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그 1억이 그대로 있는 그런 보험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꼭 이게 아니어도 해지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돌려받는 것들에 대한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저희가 환급금을 받을 때도 저희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 요율을 곱해서 일정하게 계약자 보험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이런 발생하기 전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감액되지 않는 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아무튼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는 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에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반대로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료 돌려주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받아주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는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약정을 해서 돌려주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네요. 이제 오답, 정답이 한번 볼게요. 계약의 일부가 무효였어요. 전부 또는 일부였어요. 무효인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어요. 일부가 무효면 일부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었으면 여기도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에 반환 청구가 되는 거고,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으면 여기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이게 전부가 무효면 전부에 대한 걸 반환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 경우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나 선의가 있으면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자, 다음에 보면 오답을 볼게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데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지할 수 있는 거는 보험 계약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위에 보면 보험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거지 보험 당사자 또는 보험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험자도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보험 계약의 당사자라고 표현됐던 게 보험 계약자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역시나 이것도 보험계약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4번도 쭉 읽어보시면 뒤에 보니까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계약을 그 사고 발생한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오는 답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암기하려고 하면 정말 이제 한도 끝도 없고 문제를 또 접근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 된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를 했어요. 전부 언제든지 아니죠. 그 약정 어디 있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뒤에서 언제든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정이 없을 때는 그 미경과 보험료에 대한 걸 할 수 있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보험료에 대한 지체 및 보험료에 대한 지급 및 지체의 효과. 보험료를 내가 냈을 때 어느 시점에 냈는지, 그 다음에 보험료를 못 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매년 나왔네요. 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체 없이 보험료에 대한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을 성립을 하려면 보험료를 내야 계약이 성립이 계약이 유지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 보험 계약자가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근데 약정을 했어요.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 유지해주겠다라는 약정이 있으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험료를 내야 유지가 되는 거니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보면 해제는 소급효, 해지는 장래효. 아까 소급된다 뭐한다 잠깐 나왔는데 제가 소급효와 장래효를 보면 이렇게 보험을 1년간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두 달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2달간. 그러면 1월, 2월, 3월달까지 지금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원래대로 가면 이제 이게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면 소급효 이때부터 1월 1일날부터 가입하지 않은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효라고 하는 거는 이 과거로부터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거고요. 1월 1일날부터 혜택이 없는 거고요. 해지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3월 1일날 보험이 해지됐다고 하면 이 과거까지는 보장을 받은 거고 이때 이후 장래에 3월 1일 이후 장래에 효력이 없다. 그 전까지는 보장받고 그 이후에 보장 못 받는다. 그래서 2월이 여기 보니까 계약을 체결을 처음 했어요. 1월 1일 날. 근데 돈을 한 번도 안 내신 거야. 계약을 체결했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보험료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요. 않았으면 2개월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을 본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1월 1일로 가서 없었던 계약으로 된다. 그게 소급효, 해제. 그래서 이것도 해제인지 해지인지 그런 식으로 나와요. 또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았어요. 계약이 유지가 된 상태예요. 유지가 돼서 이게 몇 개월 지나서 봤더니 1월 1일날 가입했고 7월 1일날부터 돈을 이제 납부하지 않은 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급되지 않았어요. 7월 1일날부터 1월달에 가입을 해서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보험료 잘 내다가 7월달부터 7월, 8월, 9월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이에요. 이것도 뭐 1개월, 2개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 계약자한테 최고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해지하거나 어떠한 보험료를 지체하게 되면 무조건 최고 물어봐야 돼요. 계약자한테. 보험료 내달라고 확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락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로 해서 바로 해지할 수 있으니까 계약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지하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들여서 계약자한테 안내를 해야 됩니다. 보험료 언제까지 내셔야 계약 유지가 되고 실효되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 최고 다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끝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이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화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해제와 해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험을 1월 1일날부터 보험을 가입해서 12월 31일까지 많이 유지된다고 하면 최초에 대한 전부에 대해서 아니면 또 1회 보험료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이게 1월, 2월, 그러니까 3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는 과거로부터 아예 한 번도 돈 납부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이게 아예 해제, 아예 없었던 거, 보험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쭉 가다가 더 납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7월 달부터 만약에 미납, 8월도 이렇게 미납이 되고 하면 그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한테 이제 안내를 해야 돼요. 보험료 납부를 하세요. 보험료가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게 실효됩니다라고 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안내를 해요. 그래서 이 8월달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이게 실효됩니다라고 하면 이때 시점이부터 해서 이때가 이제 해지가 되는 해지. 그래서 이 안에는 보험료 납부하고 기간이 있었으니까 보험에 대한 유지가 되는 거고 보장을 받는 건데 이때 해지된 시점부터 이제 보장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해제는 이 뒤로 과거로 해서 소급, 그 과거부터 없었던 걸로 되는 거고 해지는 이 미납으로 인해서 그때 발효되는 시점부터 앞으로 보장 못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번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아까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떠한 타인이 그거를 보험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것들도 선택할 수 있어요. 보험료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 내용도 역시나 최고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만 된다. 왜 그러면 또 약자니까. 한번 오답을 한번 볼게요. 오답은 또 어떻게 나왔냐? 오답은 이렇게 최고하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래서 최고를 무조건 해야 돼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건 자기를 위한 보험이건 그 다음에 그 역시나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무조건 최고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약간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용 보시면 여기 보니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해지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해지된 것으로 본다. 해지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용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니까 해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의 의미 차이. 본다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 그 타인을 위한 것들도 역시나 그 보험료를 지체하면 최고한 후에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다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몇 월이었죠? 2월이었지, 2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지가 됐어요. 뒤에 저희가 두 번 미납해서 해지가 됐어요. 저도 뭐 해지됐다고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다고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 만약에 저기 해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일정한 기간 내에 내가 그동안에 미납된 보험료랑 그 다음에 약정된 이자를 납부하면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이에요. 지금 해지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지 환급금은 내가 실효가 됐다고 해서 돈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예 그냥 해지 환급 돌려주세요라고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해야만 아예 끝나요. 그래서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 그 2달분이 되겠죠. 아니면 또 그 기간에 대해서 만약에 10개월 동안은 이게 실효가 되어 있다 그러면 10개월치에 대한 연체 보험료에 해당되는 약정 이자를 붙여서 보험자한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요즘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인천에서 그분도 계속 실효시키고 부활시키고 하면서 유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무튼 연체 보험료와 약정 이자 붙여서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뭐 하여야 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답 보니까 고지 의무 위반으로 했다고 했어요. 근데 아니, 이거는 그냥 해지 사유에 맞게 된 것들인데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냥 2회 이상 뭐 연체해가지고 된 것들. 그 다음에 최초 보험료를 미지급했어요. 처음부터 돈 안 냈다는 거니까 이거는 아까 해지가 아니라 해제 사유. 그러니까 이것도 오답. 그 다음에 보니까 약정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정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싸해요. 나중에 읽어보다 보면 법정이자가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계약의 부활을 여기도 최초 보험료 오답이네요. 최초 보험료는 부활이 안 된다는 거. 한 번도 돈을 안 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오답은 최초 보험료네. 최초 보험료.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지를 계속 해야 돼요. 처음에 가입할 때도 내 과거에 어떠한 상황이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가입할 때 어떠한 정보들을 당연히 성실에 맞게 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지를 잘못 고지했어요. 만약에 농지에 100주밖에 없는데 난 200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또 다르게 이렇게 고지를 할 수 있잖아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아프지, 뭐 병원 다니고 했는데 병원 안 다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보험 계약 당시네요. 그러면 계약 전 고지네. 계약전 고지.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보험회사가, 그 계약자가 고의가 있었고 중대한 과실로 해서 이거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 안날부터 1월 내에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해지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안날은 1월, 알지는 못했지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는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1월 1일날 가입해서 12월 31일인데 만약에 이때 시점에 7월 1일날 이 사실을 알았어요. 보험회사가. 그러면 7월 1일날부터 1월 내에 이것들을 회사는 크니까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인수가 가능한 건지, 인수가 불가능한 건지, 그래서 결정을 해서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 또는 이때 아무런 것들 몰랐어요. 모르는 상황에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까지 지났는데도 보험회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프거나 어떤 사고 발생하려고 하면 몇 개월 내에 사고 발생하거나 그게 커지는 거지, 3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그거는 따로 보장해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3년 내에 만약에 그것들을 몰랐지만 그 3년 내에 그것들 나중에 알게 됐으면 3년 내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서 묻기는 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월 내에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알고 있었어요. 언제? 계약 체결 당시에. 아직 체결이 안 됐는데 계약 체결 당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그 사실 알았으니까 1월 내에 해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해지를 했어야지. 가입을 시켜주지 말았어야지. 왜 가입을 시켜줬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만약에 어떤 현장 조사를 갔어야 돼. 근데 현장 조사 안 가고 그냥 가입을 시켜줬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하였을 때는 해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 거는 해지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지 아니한다는 거는 이미 계약 당시에 그 사실 알았거나 회사가 중대한 과실이 있음으로써 그걸 몰랐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 해지하지 못하고 보험 유지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답을 보면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하나의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보험자는 보험 발생 전에도, 그 다음 계약 전에도, 그 다음 계약 후에도 다 어떠한 상황이 되면 사기에 대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험자가 안날로부터 아까 1월이라고 했지, 1월.
근데 3월이라고 됐으니까. 그 다음에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하나요. 역시나 발생 전에 하나요가 아니라 발생 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것들은 아까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고의가 되어야 되거나 중대한 과실. 보험 계약자도 몰랐어요. 그럼 사실은 그게 피해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가입을 했으면 그런 것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실에 대한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아까 1월이라고 했는데 3년으로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데 이 경미한 과실이라고 했으니까 경미한 과실이라고 했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쭉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숫자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한 질문에 대한 효력. 서면. 제가 이제 뭐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체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렇게 어떤 서면으로 문서로서 질문을 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게 또 오답으로 뭐 간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답으로는 간주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간주는 강제의 사항이고 추정은 임의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추정한다라고 해야 맞지. 이렇게 간주된다고 하면 모두 오답, 간주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계약을 한 이후에 위험이 변경됐어요. 또 증가됐어요. 그때도 내용을 말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증가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저희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통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직업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사무직에서 어떤 운송직이나 조금 더 위험한 직종을 바뀌게 되면 항상 4가지 직종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인수해 주던지 아니면 보험료 좀 더 받던지 그런 선택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변경, 계약 유지 중에 그런 것도 있으면 그걸 관련돼서 회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유지해 줄지 아니면 보험료를 좀 더 받을지 아니면 해지시킬 건지를 이제 보험자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어요.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통지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보험 대리사한테 통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통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일을 해태했어요. 해태했다는 거는 게을러서 그냥 원래 알려야 되는데 그냥 못 알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그냥 해태했다. 그냥 고의로 숨기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빠서 나 이거 직업이 바뀌었는데도 안내를 안 했어요. 그런데 보험자는 알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또 1월 내에. 그래서 아까 전과 똑같이 어떤 계약자 고지사항을 나중에 안 날로부터 또 1월 이것도 위험 변경 계약 후에도 어떤 위험 변경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역시나 해지할 수 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보장을 받고 해지한 날로부터 이제 보장 못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 보장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위에는 보험자가 스스로 알아낸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알려준 게 아니라. 근데 밑에는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았어. 이거는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알려준 거예요. 위에는 어떤 계약자가 좀 게을르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알려주지 못했을 때요. 그럴 때는 보험자가 스스로 그걸 알았어요. 그럼 1월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만 있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보험자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할 수 없고 그냥 무조건 해지만 시킨다. 이거면 좀 약간 속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밑에는 계약자가 알려줬어. 나 이번에 변경됐으니까 받았어요. 그럼 1월 내에 그거에 대해서 증액을 더 하거나 더 위험해졌으니까 더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위험하니까 못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랑 아래랑 차이는 위에는 보험 계약자가 그걸 안내해주지 않고 보험자 스스로 알았던 거고 밑에는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쭉 보시면
뭐 여기서도 뭐 안나로부터 뭐 1월이라는 것들, 뭐 1월 뭐 그런 부분들 다 이런 3개월 숫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위험에 대한 현저한 변경이나 이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은 보험자 측에 있다.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례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것도 통상적으로 누가 증명을 해야 될 건지, 누가 통상적으로. 그래서 보험 사고랑 그 다음에 그 위험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위험이 증가했으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안 주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증가해서 어떤 안정적인 직업에서 좀 불안정적인 위험한 직업으로 증가됐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증가했으니. 근데 이거를 어떤 인과관계 부존재한다. 이 직업과는 상관없이 이게 위험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달라라고 하니까 그것들에 대한 입증 책임 당연히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되겠죠. 보험자 측에서는 안 주려고 할 거고. 그런데 그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위험성이 없으니까 보험금 달라라고 하는 거는 보험계약자가 어떤 입증 책임 져야 한다. 이런 것까지 알지는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문제가 있었으니까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보험 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와 계약 해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보면 두 번째 조항에 어떤 수확기에 어떤 가격 하락을 하는데, 가격 하락을 하면 저희가 보장을 해주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할 수 없지만 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이 개인이나 법인이 조작을 했어요. 임의적으로 가격을 더 다운시키거나 더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이제 고의나 중과실로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해지해야 할 건지 아니면 위험 증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 증액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있다. 역시나 보험 기간 중입니다. 이때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까지 다 나오네. 수익자에 역시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어요.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냅니다. 역시나 이 부분은 보험 계약자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안 거죠. 근데 이때 1월 내에 보험료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좀 약간 좀 틀리네요. 지금 이제 밑에 부분은 어떤 수익 감소 보장에서 가격 하락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수확량을 조장하거나 한 좀 강력한 잘못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고의적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위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위에는 제 652조는 652조 1조항은 그냥 알리지 않았어. 어떤 위험이 어떤 변경되거나 증가하는 걸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았는데 그때는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해태했을 때, 그냥 알리지 않았을 때는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고요. 밑에는 내용이 똑같은데 보험 수익자라는 상황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해태한 게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때는 안날로부터 1월 내에 증액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는 지금 해태할 때는 해지밖에 없었고요. 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증액 또는 해지예요. 두 가지 사례가 좀 존재한다. 이것들 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어떻게 보면 게을러가지고 아니면 그것들을 그냥 해태한 상태였을 때는 이어지는 게 해지밖에 없었고, 이거는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변경을 시켰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보험자가 알아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선택할 때 증액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는 거. 그래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역시나 3년 이내, 1월 이내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런 것들로 그냥 단순하게 결국은 결과값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보험자가 파산이 됐어요. 보험회사가. 이번에는 이제 보험자가 파산됐네요. 보험자에 대한 파산 선고와 계약에 대한 해지 내용이 나왔네요. 보험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거는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근데 해지하지 아니하면 보험 계약은 파산 선고를 받은 후 3월을 경과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고 3월이 경과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험 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이 나왔네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시점을 잘 보셔야 되세요. 그냥 1월 1일날 보험을 가입하고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유지가 된다. 여기가 보험을 해지를 했어요. 어떠한 이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는 계약자가 고지 의무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위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한테 규칙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지가 났는데 사고가 났어요. 이때 그 이전에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이 당연히 고지사항을 위반을 했거나 어떤 사항들, 어떤 위험에 대한 변경이나 통지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했다고 하면 당연히 보험금도 주지 않는 게 원래대로 원칙이고 만약에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해지했던 사유 자체가 계약자 문제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임의해지와 강제해지가 있어요. 임의해지는 보험 계약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강제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해지시킬 수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뭔 사실 잘못 알렸거나 계약 후에 어떤 변경된 내용들을 이미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지시킨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걸 인해서 해지를 시켜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만약에 혹시라도 그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 보험금도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고지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 또는 위험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고지 의무 위반은 그 이전에 가입하기 전에 어떠한 고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보험 계약한 중에도 어떤 위험에 대한 변경한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중간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됐다. 근데 이게 증명하는 거 아까 보험 계약자가 한다고 했잖아요. 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고가 이 계약에 대한 어떠한 고지나 위험 변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당연히 사고 그런 거 관계없이 사고가 났다라고 증명이 되면 그때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거네요. 그래서 오답으로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미 지급한 것도. 그 다음에 쭉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에 대한 것들은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아니죠. 이거는 어떠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가 없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도 뭐 언제나 그렇게 뭐 청구할 수 없다, 책임이 있다 그런 것들이 반대 책임이 있다는 책임이 없다, 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들로만 좀 변경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656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뒤쪽 부분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